안녕하세요, 도그냥입니다. 네, 오늘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좀 컨텐츠 업로드가 늦어져서 좀 걱정하셨나요? 네, 이번 컨텐츠는 브런치에서 예고드린 대로 프로덕트 매니저를 꿈꾸시는 분들의 포트폴리오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이고요. 그 첫 번째 지원자의 포트폴리오를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포트폴리오를 직접 써본 적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한 회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래 다녔고, 그리고 경력이 워낙 많아진 상태에서 이직을 이렇게 저의 여러 가지 경험을 보고 이직을 하다 보니까 제가 포트폴리오를 쓸 일은 많이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주니어 시절에는 이력서만으로 갈 수 있는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 세대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저도 이제 시니어로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신입, 경력직, 포트폴리오 볼 일이 진짜 많아요. 제가 지난달만 해도 이력서랑 뭐 포트폴리오랑 해서 거의 한 6, 70개를 봤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그때 보면서 계속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담겨 있으나 뭔가 물어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통과시키기 어려운 포폴들이 가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포폴들을 일일이 보자니 한 번에 눈에 안 들어와서 서류를 한 6, 70개를 보시면 한 번에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매력을 발산을 못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뭔가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면접에서 더 질문을 하거나 하고 싶은 게 없는 경우,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사적으로라도, 제가 이게 직접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는 피드백을 못 드리잖아요. 왜냐면 회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 온라인 랜선 사수의 입장에서 프로덕트 매니저 지원하시는 분들의 포폴을 피드백 드리는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했고요. 오늘이 그 첫 번째 시도입니다. 네, 그러면 프로덕트 매니저 포트폴리오 피드백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여기 타블렛을 쓰면서 할 거라서 눈을 못 마주쳐도 이해해 주세요. 네, 요즘 포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 포폴 뭐 있냐? 제가 포폴 엄청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70개, 80개 봤어요. 지금 거의 1년 동안 정말 많은 포폴을 봤는데, 포폴이 신입이면 신입일수록 주니어일수록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부트캠프 유형이 하나 있고요. 부트캠프 유형은 어떠냐면, 이 부트캠프 유형 분들의 특징은 양식이 똑같습니다. 일단 시작은요,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하는 걸로 시작하는데, 그 제안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보통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유저 전이 맵, 그래서 막 웃고 울고, 그다음에 퍼소나 해가지고 20대 여성 그 대학생인데 고양이를 키우고요, 뭘 좋아하고요, 적극적이고 이런 퍼소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서비스 기획으로 넘어가는데, 요즘에 이제 부트캠프에서 화면 설계서를 많이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화면 설계서 양식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기획안을 채우는데요. 그런 식으로 뭔가 한 틀에 잡혀있는 형태로 좀 옵니다. 만약에 지금 부트캠프를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포폴이 저렇게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면 되게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부트캠프 유형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저도 이제 되게 많은 클래스를 운영을 하지만 비즈니스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 비즈니스가 없이 그냥 맨바닥에서 아이데이션을 해놓은 거를 문서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이데이션을 해놓은 걸 문서화 시킨 것들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깊이가 없어요. 양식은 맞췄는데 깊이가 없어서 질문을 할 게 많이 없어져요. 얼마 전에도 한번 이런 이제 부트캠프 출신의 어떤 분의 문서를 봤는데, 문서가 정말 열심히 한 것도 티가 나고, 또 열심히 공부하신 티도 나고, 회사를 막 분석해서도 막 올리시고, 막 그렇게 포폴을 막 잘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부트캠프 형태의 그 문서들 중에서 몇 개는 본인이 소화할 수 없는 문장을 쓰거나, 요즘 들어 그거 많이 와요. PMF를 어떻게 찾았는가를 분석한 게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PMF는 그 달성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PMF가 뭐냐면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점은 그 표현을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프로덕트 마켓 핏을 계산해서 찾아내거나 아니면 그거가 도달했을 때 이게 프로덕트 마켓 핏이구나라고 하는 가치를 외부에서 제대로 찾기는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내부에 엄청난 데이터들이라던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리를 했을 것 같은데, 이걸 고객의 가치 기준으로만 프로덕트 마켓핏을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덕트 마켓핏을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고객 관점의 효용을 얘기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비즈니스와 고객 관점의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운데, 그 개념이 이 신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역량을 넘어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트캠프 유형에서 또 노력하신 분들의 그 제안서 형태의 포폴 같은 경우에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은 이 부트캠프 유형의 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안을 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를 분석을 해요. 그리고 그 종류에 해당하는 다른 서비스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벤치마킹이라고 부르죠. 사실 벤치마킹이라 쓰고 카피라 불러요. 벤치마킹이라고 한 다음에 거기서 좋은 점들을 다 모아요. 그래가지고 서비스를 하나를 이렇게 개선하겠다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타사는 이렇게 했는데 타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돼요. 맞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논리가 타사가 하고 있어서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부트캠프 유형에서는 그 벤치마킹 해가지고 제안을 하시는 경우가 이제 또 있는데, 그 경우에는 보통 타사의 벤치마킹 자료를 짜깁기 해가지고 제안을 하기 때문에 논리가 빈약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차라리 타사의 UI를 벤치마킹해서 짜깁기를 한 제안을 하는 것보다는 회사 자체에 대해서 자료가 없으면 그냥 회사의 비전을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그 회사가 속해 있는 트렌드,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 전체를 보고 하는 게 더 합리적이거든요. 그리고 뭐 조금만 더 찾아보면은 뭐 트래픽 자료라든가 아니면은 그 회사에서 발행한 홍보 자료들 같은 거에서 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UI 짜깁기를 한 경우 무슨 문제가 생기냐? 제가 엽기획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랑 저 회사가 같은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같지 않을 수 있을 때, 그때 벤치마킹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부트캠프 유형 요새 많이 보이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좀 양식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유튜브에서 몇 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노션. 저는 노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양가 감정이 있어요. 조금 원래 이력서를 봤는데 이 사람이 되게 관심이 간다라고 했을 때 노션에 딱 가서 되게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더 깊이 볼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로는 오케이. 근데 간혹 노션 페이지에 대한 요약본 없이 이력서랑 링크 하나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6, 70개를 들여다보는 입장에서 그 링크를 들어가서 특히 그놈의 그 접혀있는 거 있죠. 세모. 그거를 하나하나 눌러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보는 거는 굉장한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프로덕트 매니저죠. 우리 프로덕트 매니저가 신경 써야 되는 것 중 하나, UX. UX가 똥망이에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의 UX를 고려하지 않았다. 읽는 사람은 그 정보를 보기 위해 접혀있는 거 하나씩 열어야 된다. 나의 장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보여줄 시간도 없는데 이 사람에게 이걸 열게 할 만큼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그래서 전 노션을 볼 때 좀 지친다. 여기 무한이라고 쓰여있는 게 무한 열기, 무한 열고 닫기. 좀 지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션에 자기소개를 쓰실 때 요즘에 좀 유행이었나봐요. 이제 뭐 뜬금포 정말 회사 업무랑 관계없는 내용들이 담길 때가 있어요. 장기자랑에서 뭘 했다던가, 강아지를 키우는 집사라던가, 서핑을 좋아한다던가, 뭐 그런 발랄함을 이제 강조를 하시는데, 확실한 건 회사가
6, 70개, 100개의 서류를 볼 때 그 부분을 매력적으로 볼 새가 없겠죠. 그러면 뭐가 중심이 돼야 되냐? 내가 이 직무에 얼마나 관심 있고 내가 이 회사에 왜 가고 싶은지, 근데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을 보여주기도 바쁜데 나의 서핑 취미, 나의 강아지 사진을 올려놓는 건 서핑 앱, 그러니까 서핑 관련 플랫폼, 강아지 관련 플랫폼이 아니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사실은 이렇게 제가 팩폭을 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우리가 읽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만들었다면 그 사람이 관심 있을 만한 내용을 하겠죠. 뭐 면접자가 서핑 중독자라서 서핑 친구를 구할 수 있겠군 하지 않는 이상, 서핑 취미가 사진 옆에 대문짝만하게 있는 포트폴리오를 밑에 내용까지 일일이 읽어 내려가면서 이 사람의 장점을 찾으려고 애쓴다는 건 그 회사 인력이 엄청나게 없을 때나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회사를 많이 쓰지 않잖아요. 여러분, 60개, 70개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지면 낭비를 하고 계신 건 아닌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노션이야, 노션. 친구들끼리 주고받는 퍼폴이 아니잖아요. 회사에 내는 겁니다. 저보다 조금 더 꼰대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진지하게 회사에 대한 어떤 열정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이요. 정말 관심. 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지원 동기를 쓰지 않을까? 포폴 방식으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지원 동기를 쓰지 않아요. 돌려막기를 해서 그렇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각 회사별로 내가 얼마나 지원하고 싶고 이 직무 자체가 아니라 회사에 관심을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오늘 잔소리 하려고 요 컨텐츠를 찍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지금 길어지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요즘 포폴 세 번째, PPT 또는 PDF 넣어주면 땡큐. 거의 없습니다. PPT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따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PPT를 뭐 PDF로 만들어서 주시는데, 이런 경우에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잘못 따라 하시게 되면 그냥 UI 화면 설계서만 펼쳐놔요. 그리고 나의 디스크립션을 봐라, 이제 이렇게 되죠. 저 같은 사람은 디스크립션을 읽고 내 수준에 안 차는데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종 산출물을 보여주는 거 진짜 자신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마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걸 채울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프로덕트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들로 넘어가려고 할 때 프로덕트 오너, 프로덕트 매니저, 특히 저같이 이제 프로덕트 오너로 넘어가려고 하실 때 PPT로 된 화면 설계서만 탁 넣어 놓으시고 여기에 디스크립션을 봐라 하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안 보여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뭐냐? 4번입니다. 4번. 문제 정의와 문제 해결 과정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이걸 할 수 있는가가 사실 궁금한데, 이렇게 쓴 사람을 지금까지 한 10손가락에 꼽아요. 정말 없어요. 노션인데 문장 형태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KPI를 변경하기 위해 어떻게 문제를 찾아서 정의했고 이걸 프로젝트화 시켰고 이렇게 개선했다 라고 쓴 사람은 정말 흔치 않았어요. 네, 어설프게 그렇게 쓴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정말 딱 일목요연하게 문서화를 잘 시켜가지고 보여준 그 노션 포트폴리오인데, 노션 포트폴리오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포트폴리오 유형 잠깐 분석을 해봤고요. 그럼 우리가 이 면접 볼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죠. 솔직히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제가 신입이든 주니어든 딱 면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포폴을 까서 딱 볼 때 알고 싶은 거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바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각약어격 아카데미처럼 가르칠 회사는 그런 여유가 있는 회사 아무데도 없어요. 물론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하겠죠. 이 일은 이렇게 하고요. 어디 접속해서 보시고요. 그런데 가능하면 더 준비된 사람, 가능하면 바로 뭘 시켜도 어떻게든 해낼 사람을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트캠프도 하고 사이드 프로젝트도 하고 친구들과 만든 그런 앱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시잖아요. 포트폴리오를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내 업무 역량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보고 싶을까? 예, 뭘 보여줘야 될까? 제가 궁금한 건 프로젝트화 시키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정책을 정의할 능력이 있는가를 보고 싶어요. 프로젝트화 시키는 능력이 뭐냐면 이러이러한 문제를 개발이랑 디자인한테 해결하자, 이렇게 해결하자라고 설명해서 이걸 프로젝트로 만드는 능력이에요. 이거 VOC나 이거 개선해주세요 이거랑 달라요. 프로젝트화 시킨다는 거, 이거에 대한 어떤 양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프로젝트화 시켰을 때 개발이 무슨 일을 하고 디자인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같이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지시를 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 문제를 정의했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라고 개선안을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실은 이런 뭔가 개선을 하겠다라는 내용은 사실 되게 많은데, 진짜 문제는 정책 정의 능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엄청 흔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 스토리보드에서 디스크립션 잘 쓰여 있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경험이 있었는데 뭔가 정책을 설계한 것 같을 때 그 꼬치꼬치 묻게 되거든요. 이거 정책 정의하는 거 직접 어떻게 하셨냐, 직접 요거 하신 거 특이사항 있었으면 얘기해달라,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제약 조건이 있었고 무슨 정책을 정했냐, 이거 묻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적극적이면서도 겸손한 커뮤니케이션이 될까? 이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개발자 있죠, 디자이너 있죠, 현업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즘엔 넥스트 스티브 잡스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넥스트 일론 머스크를 뽑진 않아요. 그분들은 전부 창업을 하셨죠. 우리는 창업가를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프로덕트 매니저를 뽑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미니 CEO라는 타이틀에 속지 마시고 겸손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요. 대신에 적극적이면서 겸손한 사람. 문제가 있을 때, 이견이 있을 때, 생각이 다를 때 합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협업에 대해서도 되게 잘 순화해서 진행을 할 수 있으면서도 설득도 잘 하는데, 그런데 그 설득 과정이 주장만 센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또 겸손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 얘기하면 좀 면접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아니면 개발과 협업했던 경험을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내가 막 박박 우겨가지고 설득시킨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몇 날 며칠 설득해서 맞췄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있어요. 그게 좋은 커뮤니케이션 방법일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긴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듣기 싫어서 그냥 그걸 들어줬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주장이 센 거예요. 개발자가 제일 싫어해요, 그런 사람. 제일 많이 싸워요. 들어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내가 이번에 한번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줘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해보고, 거기서 정확하게 실패의 요인이 있으면 당신의 가설이 틀렸다, 이번엔 내 가설대로 할 차례다 라는 거를 이야기해서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개발이 지금 하기 힘든 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 몰라요, 나 필요해요, 나 이거 진짜 필요하다니까, 고객이 엄청 필요해요, 이거를 이 사람이 설득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안 된다고 하지 않을까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이겨냈다, 그건 그냥 주장이 센 겁니다. 겸손한 설득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면접을 볼 때, 같이 일하는 이제 테크 리더도 같이 면접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이제 그런 멘트가 나오면 테크 리더의 눈치가 좀 이렇게 싹 보여요. 저런 멘트 위험한데? 이러면서 눈치가 좀 보입니다, 면접관으로서. 뭐 오면 싸우겠는데? 그러면은 뽑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세 번째 뭐냐? 논리적, 그리고 지표,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요즘 트렌드가 뭐예요? 매트릭, 지표 중심의 개선이에요. 애초에 목표하고 애초에 체크하는 매트릭이 있고, 그 매트릭을 기반으로 뭔가를 개선을 한 후에 얼마나 변경이 됐는지,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그걸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 임팩트라고 하죠. 그 비즈니스 임팩트를 얼마나 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가 듣기 싫은지 화면이 먼저 넘어가 버렸어요. 자,
유승희님의 용기 있게 신청해주신 유승희님의 포트폴리오 함께 보겠습니다.